호구님 시주 오케이 뭐 한 번만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반대로 되거나 얘기해주세요. 다 오셨나? 4명까지 오셨군요. 서윤이는 오늘 아파서 수업 못 듣고요. 누가 화났습니까? 공부하고 계세요. 오케이, 갑시다. 재민아 들었으면 인사 좀 해, 재민아. 차 해볼게요. 자, 해볼게요. 재민아 왔냐? 이렇게 확인해봐야 되겠나? 자, 볼게요. 자, 이제 어디를 하시냐면, 그 다음에 갑시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72쪽 볼게요. 확률의 뜻. 됐죠? 자, 확률이란, 됐죠? 페이지 72쪽에, 자, 확률이란, 여기가 확률. 자, 확률이라는 거는, 거기 나타인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가능성을 갖다 뭐로 나타내는 거냐면,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가능성. 가능성은 뭐라? 어떤 하나의 수로. 오케이? 됐죠? 그걸 A의 확률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가능성은 영어로 거기 돼 있죠. probability. 영어 발음 잘 몰라. probability. 그래서, 됐죠?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걸 PA라고 하는 거야. probability of A 뭐 이렇게 되겠죠. 잘 모르겠어요, 영어는. 됐죠? 그래서 가능성. 됐죠?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나타낸다. 확률이라 한다. 그러면 이 가능성을 우리가 숫자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했던 게 뭐 중학교 때 다 했죠. 오케이? 됐죠? 오케이? 전체 총 일어날 가지수 중에 내가 원하는 A의 가지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A가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뭐 짝수가 나올 가능성이 짝수 A가 짝수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체 가지수는 6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가지수는 바로 뭐다? 3가지죠. 그래서 확률이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걸 뭐 우리 중학교 때 가는 상대 도수라고 했었고 전체 중에서 해당하는 도수를 상대 도수라고 했었고 여기다 100을 곱하면 그게 얼마가 돼요? 50. 이걸 우리가 퍼센트라고 얘기하죠. 퍼센트라는 거는 0.5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50으로 얘기하는 게 인식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퍼센트였어요. 됐죠? 자, 그래서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 나타내면 전체, 됐죠? 전체 표본 공간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S라고 표현해서 전체를 갖다가 그래서 LS 이것도 집합 기호에 그래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됐죠? 전체 원소의 개수, 전체 사건의 개수, 그 다음에 NA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게 사건이면 사건의 개수. 됐죠? 전세 사건의 개수에 A 사건의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뭘로 한다? 확률이라고 해서 가능성을 수로 나타내는데 그걸 이렇게 수로 약속하자 이거죠. 오케이. 됐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요.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얘가 무슨 확률이냐면 얘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 자, 수학적 확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확률이에요. 가지수분의 가지수. 그죠? 자, 수학적 확률이 가지수분의 가지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요. 통계적 확률이 나와 있잖아요. 자, 통계적 확률을 가능성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됐죠? 뭐야?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총 R의 N이라 한다. 뭔 소리야? R의 N이라 한다. 됐죠? 이때 N을 한없이 크게 하면 N을 한없이 크게 해요. 아니 뭐야? 거꾸로 맞다.
됐죠? 사건 A가 일어난 가지수를 R의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N의 크기를 한없이 크게 하면 이걸 갖다 우리 뭐라 한다? 얘가 일정 값에 가까워질 때 걔를 갖다 이렇게 한다. 우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죠. 됐죠?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뭐 딸일 가능성 이렇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때의 경우를 관련한 가지수를 Rn이라 쓴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딸이 탄생한 거 그럼 전체 아들과 애들이 아이가 나온 게 N이라고 하는 거야. 즉 아이가 10명이 태어났는데 그게 여자아이야 딸이야 그러면 5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됐죠? 전체 N가지분의 N가지에 대해서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걸 Rn이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하는 그냥 이건 뭐야? 10명 중에 딸이 태어나면 걔를 갖다 어떤 다 PA 여자아이가 태어날 확률을 10분의 2라 쓴다 이런 거죠. 이해되나? 근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왜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러면 10명 중에서 6명이 딸이었어. 그렇다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죠? 여자아이다 딸이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도 10분의 6인 거니까 다음에 태어날 확률도 10분의 6 그건 아니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게 누가 선생님 딸이 태어날 확률은 10명 중에 6명이었으니까 0.6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와서 아닌데 내가 100명을 조사했더니 55명이던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다르잖아 맞지 이게. 이해되니? 아닌데 내가 1000명을 조사했더니 512명이던데 또 다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명수를 많이 조사하면 몇 명 조사하냐에 따라서 그 수가 바뀌어요. 맞지? 10명을 조사하면 뭐 0.6이지만 100명을 조사하면 55%고 이때는 52.2%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계속 크게 가는 거야. 계속 크게. 이 n이라는 숫자를 계속 크게 가면 이 계속 커지면 결국 이게 점점 어디야? 거의 2분의 1에 가까워지겠지. 특별한 뭐 이상한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게 2분의 1에 가까워지면 점점 수렴할 거란 말이야. 2분의 1에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2분의 1을 어떻게 한다? 딸이 태어날 확률을 하자라고 하는 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이걸 직접 많이 해봐서. 됐나? 자, 딸이 태어난다, 아들이 태어난다를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면 아이가 나오면 남자아이 아니면 여자아이니까 두 가지고 그 중에 딸은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를 하면 그건 수학적 확률이에요. 동전의 앞뒤처럼. 근데 어떻게 한다?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딸이 태어나는 경우가 이렇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많이 했더니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한다? 이게 2분의 1이 되죠? 거의 근처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뭐 3분의 1이 가까워진다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3분의 1의 수학적 확률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료를 많이 조사한 거에서 조사한 것분의 조사한 이게 가까워지는 값을 하겠다 이런 건데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통계적 확률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하여튼 통계적 확률이 있다.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이렇게 여러 번 했을 때 하는 거다. 되나요? 잘 봐. 그 다음에 그럼 통계적 확률을 언제 쓰냐면 이런 거 써요. 야구에서 타율 같은 거. 타율이라는 게 내가 거기 들어섰을 때 치고 나가는 거잖아. 그럼 타율이 뭐 3할이다. 그럼 3할이라는 거는 0.3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10번, 이게 10분의 3이잖아. 10번을 치면 3번 나간다잖아요. 맞죠? 그럼 저 사람이 타율이 타석에 들어섰을 때 치고 나가는 확률이야. 10번 중에 3번 안타나 홈런을 친다 그러면 3할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3할이라는 게 딱 1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 사람이 100번 들어섰으면 100번 중에 30번이고 1000번 쳤으면 1000번 중에 300번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타율이라는 게 매번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한다? 전체 그 사람이 한 거고요. 많은 통계치를 해봤더니 10번당 3번을 했다. 됐죠? 그 10번 할 때, 20번 할 때, 100번 할 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정확히 구할 수 없을 때는 뭐 하냐면 이걸 횟수를 많이 늘려서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대체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양궁을 한단 말이야. 양궁하잖아. 했더니 양궁했더니 관역에 맞출 게 내가 4번 했더니 1번을 맞춰. 무조건 4분의 1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몇 번을 맞히는지 하고 싶으니까 뭐 4번에서 하든가 10번에서 하든가 100번에서 하든가 1000번에서 하든가 이렇게 정한단 말이지. 오케이? 그래서 야 우리가 그건 뭐지? 통계적으로 관역에 맞히는 거는 딱 몇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번 정도를 해서 1000번 중에 얼마를 갖다가 그 사람의 명종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또는 10,000번을 해서 또는 10만 번을 해서.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없을 때 통계적 확률을 구해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이 필요한 것 뿐이고 특별한 게 없으면 다 수학적 확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특강에서 나올 건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보세요. 내가 이 상자 안에서 내가 안 칠한 데고 칠한 데를 갖다가 분필을 던져서 맞출 거야.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이 칠한 데 맞는 확률은 당연히 2분의 1인데 항상 말하지만 이게 2분의 1인데 그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됐죠? 우리가 전체 넓이의 반이잖아요. 그래서 넓이 대 넓이, 길이 대 길이, 부피 대 부피 대 하는 건 우리가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해요. 알았죠? 알아두시고요. 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다 수학적 확률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됐죠? 자, 잘 보고 있으시다면 0을 쳐보세요. 0, 빵, 빠방. 됐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73쪽에 빠방빵빵빵 잘 올라네요. 자, 73쪽에 확률의 성질인데요. A 사건이 일어난다. 그거의 가능성을 우리는 PA라고 숫자로 나타냈고요. 됐죠? 그 가능성은요.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0부터 출발해서 무조건 일어나면 1이겠죠. 당연한 거잖아. 주사위를 던졌더니만 음수가 나와. 없잖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0.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졌더니만 자연수가 나와. 6가지 다 되잖아요. 무조건 일어나죠? 그럼 1. 나머지는 그 중간이겠지. 됐죠? 그래서 무조건 일어난다? 1.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0.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그렇죠? S가 표본 공간, 전 사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였어. 전체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공사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얼마나? 0이다 이거죠. 됐죠? 뭐 되는지 모르겠고요.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순열조합, 중복조합, 중복순열을 잘만 했으면 되게 쉬워요. 왜냐? 그냥 우리가 구했던 A 사건을 전체 경우로 나누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앞에 했던 게. 잘 봐. 문제를 쭉쭉 풀고 나갈게요. 잘 보세요. 필수에 대해 3번에 보면 그렇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 주사위를 두 개 던져요. 주사위 A가 있고 주사위 B가 있으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 있고 그거에 각각에 대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인 거니까 1에서 6까지, 2에서 6까지, 그 6가지당 6가지가 생기는 거니까 전체는 NS, 전체는 36가지예요. 그랬을 때 나온 두 눈의 수가 같을 확률, 아니 그러면 나온 두 눈의 수 같은 건 1하고 1, 처음에 나온 게 1, 두 번째 나온 게 1, 2,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뿅뿅뿅 6, 6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전체 36가지 중에서 눈에 나온 게 같으면 6가지인 거니까 얼마? 6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 뭐 뒤에는 어렵지 않아요? 두 눈의 합이 8인 거, 8인 걸 찾아서 그냥 36분의 얼마 하면 되는 거고 나온 두 눈의 수의 곱이 완전 제곱수인 거. 자, 완전 제곱수라는 건 뭐냐면 뭐 2번은 뻔하니까 해보시면 될 거고요. 3번의 완전 제곱수라는 건 뭐냐면 자연수의 제곱이에요. 자연수의 제곱. 즉 1, 4, 9, 16 이런 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걸 완전 제곱수라고 해요. 그래서 완전 제곱수 두 개를 곱해서 완전 제곱수 1이 되는 건 1하고 1밖에 없죠. 4가 되는 거 1 곱하기 4가 있고 2 곱하기 2가 있고 4, 1 이렇게 맞지? 1, 4가 나올 때 2가 나올 때 4, 1 나올 때가 있죠. 9 찾고요. 9는 3, 3인가? 됐죠? 여기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 돼요? 그래서 그걸 다 했더니 8가지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36분의 8 그냥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에 이제 4번 해볼게요. 자, 이거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우수에서 4분의 1번.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 끝난 다음에 우리가 경우수를 준비를 수업 시간에서 많이 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경우수가 안 되면 이거 못 풀어요. 똑같이 푸는 거기 때문에. 자, A, B, C, D를 1년을 안 칠 때 A부터 F까지 6명을 1년을 안 친다.
6명을 1로 앉혀봐. 앞에서부터 앉으면 처음에 앉을 사람이 6, 그 다음이 5. 쭉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가는 거니까 6팩이에요. 뭐 6P, 6 해도 되고,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난 PC 이런 거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6, 5, 4, 3, 2. 그래서 6팩이 되는 거고요. 근데 AB가 이웃하게 된다. 아, 끝났네요. AB가 이웃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묶어버리자고 그랬죠? 묶었으니까 몇 명이 되는 거야? 5놈이 되는 거야. 5을 열거하면 뭐가 돼요? 5팩이 되겠죠? 근데 AB가 바꿔 앉을 때가 있으니까 곱하기 2배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이웃하는 AB가 이웃하는 가지수에서 얘네를 열거하는 전체 경수를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약분 되니까 6분의 2가 되는데 걔가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웃한다면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도 볼게요. 2번도 보면 컴퓨터 부끄러워. 컴퓨터 8개 문자를 나열한다. 8개를 나열해요. 근데 잘 보세요. 같은 문자 없나? COM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8개 문자니까 전체 가지수는 NS는 8팩이에요. 8개를 쭉 열거하는 거니까 8, 7, 6, 5, 3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C하고 T 사이에 2개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C하고 T 사이에 2개 문자가 온 거잖아. 2개가 빠졌으니까 8개 중에서 6개가 남을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6가지. 5가지. 그래서 총 30가지가 일단 있고 얘네를 묶어. 넷을 묶어야죠.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고 나면 8개 중에서 나머지 4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4개 있을 거 아니야.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이렇게 있을 거니까 총 5개에서 열거해. 뭐가 돼요? 5팩이 되죠. 근데 걔네들 C하고 T가 바꿔 앉아. 그러니까 또 2배가 생기겠죠. 오케이? 이게 우리가 원하는 30. 이거 곱하기 하면 이 전체가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고 얘를 곱한 걸 뭘로 나눈다? 전체 가지수인 8팩으로 나누면 답인 거예요. 알았죠? 전체를 이웃하는 거. 많이 했었죠? 자,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게 어렵게 들리는 사람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쪽이 약한 거 알았지? 거기 공부해. 여기 하면서 복습을 잘 해야 돼, 알았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앞에 프린트를 주거나 숙제를 내줄 때 그걸 열심히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6번 볼게요. 자, 다음 술 구하세요. 5번 볼게요.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둘 똑같은 얘기네요. 맨날 하는 거. 남둘 여자세 원탁에 앉는다. 5명이 원탁 위에 앉으면 5명이 원탁에 앉으면 가지수는 뭐다? 5팩 나누기 5. 4팩이겠죠. 이렇게 돼요. 이게 총 전체 경우수예요. NS. 되나요? 근데 남학생끼리 이웃하에 앉는다. 얘네가 이웃하에 앉고 싶다 이거잖아. 맞지? 그럼 남자애들 둘이 붙여.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넷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명을 원탁 위에 앉힙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4명을 원탁에 앉는 거니까 4팩 나누기 4, 즉 3팩이 되는 거고. 근데 남자애들이 이렇게 A, B가 됐으면 이렇게 여자애들이 앉았을 거냐. 이렇게 얘네가 붙어하는 경우를 한 게 이만큼이란 말이지. 하나, 둘, 셋, 넷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근데 얘랑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자리 바꿔 앉아. 그러면 그렇게만큼 경우수가 그만큼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얘를 이걸 나누면 답인 거죠, 그냥. 오케이. 별거 없어요. 그죠? 잠깐만 문제 잘못 봤어. 미안해요. 이걸 3이라면 답이고 문제를 잘못 봤어. 미안해. 나이스. 그죠? 이게 잘못 봤어. 5네요. 다시 해볼게. 됐죠? 이렇게 되면 전체를 열거하는 건 얼마나? 전체 NS는 7명을 열거하는 거니까 6팩일 거고. 됐죠? 남자가 이웃한다니까 남자를 묶어주면 1명, 여기 5명이니까 총 6명을 원탁에 앉히면 되는 거지. 이게 전체 가지수고 6팩분에 6명을 원탁에 앉힐 거니까 5팩이고요. 남자가 A, B가 바꿔 앉으시면 되니까 그러면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5-1번. 자, 부모님 마주보고 앉는 거 이거 했었죠? 부모님 마주보고 앉는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앉는다. 자, 부모님 있어요. 아빠, 엄마가 있고요. 포함하여 6명이 가져니까 아이가 4명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는 아이가 4명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원탁에 둘러앉는데 부모님 마주보고 앉는 확률이죠. 잘 봐. 6명이 원탁 위에 앉으면 전체 NS는 뭐냐면 6명이 앉는 거니까 6팩 나누기 5 해서 5팩이에요. 됐죠?
근데 부모님 마주 앉는단 말이야. 그럼 이제 부모님 먼저 앉히자고요. 두 명을 원탁 위에 앉히면 가지수가 두 명을 원탁 위에 앉는 가지수니까 2팩 나누기 2, 즉 1팩.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잖아. 맞죠? 아빠가 여기 앉고 엄마가 여기 앉으나 아빠가 여기 앉으나 돌리면 둘은 똑같잖아. 오케이? 그래서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는 가지수는 딱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됐죠? 그럼 이제 아이가 4명이 앉으면 된단 말이야. 하나, 둘, 셋. 근데 자리가 다 다르죠? 엄마,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아빠 이쪽, 여기는 엄마 오른쪽, 엄마 왼쪽, 아빠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잖아. 다 다른 자리인 거니까 그 4명이 골라서 앉으면 된단 말이야. 여기 앉을까? 다음 사람이 나머지 3자리에 앉는. 그래서 나타나 4팩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5팩분의 엄마, 아빠한테 가지수는 한 가지고 아이가 4시 자리를 골라 앉는 게 4팩. 끝났네요. 5분의 1. 됐죠? 다 이런 식이야 그냥.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제가 말로 그냥 한 번씩 풀어주는 것 뿐이지 그냥 복습하는 거예요. 그냥 복습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복습의 개념으로 가야지 저건 뭐였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다시 복습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자, 6번 대봐. 6번 그냥 눈을 보고 따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잘 보고 계신 분들은 9 쳐주세요. 졸고 있을까봐 9 늦게 올라간 사람 졸고 있는 거지. 딴짓하고 있거나 응? 제발. 자, 1부터 오케이. 됐죠? 잘 올라오고 있군요. 아하, 됐죠? 잘 올라오고 있군요. 자, 1부터 5까지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으로 허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듭니다. 해보세요. 누가 늦게 올라온 것 같은데? 한 명? 아닌가? 아, 좋아요. 제발. 자, 1부터 1, 2, 3, 4, 5 이렇게 됐어요. 잘 봐. 해보는 거야. 중복으로 허락하여 4자리 정수를 만든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복으로 허락하여 4자리 만드는 거니까. 만들자고. 전체가 뭔지. NS. 전체는요. 4자리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땅다당.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죠. 1부터 5까지 올 수 있고 여기도 1부터 5까지 다 올 수 있잖아.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래서 얼마다? 얘가 5의 4제곱이에요. 됐죠? 중복 수열 언급도 하지 말았어? 그냥 이렇게 풀어. 알았지? 중복 수열하는 거 어렵다. 5파이 4하는 어려운 거 알았지? 이게 얼마나 어렵냐?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명을 썼습니다. 이거의 계산법은 5의 4제곱. 이거 얼마나 어려워. 알았지? 중학교식으로 해봐. 여기 올 수 있는 거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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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가지. 아, 그러니까 5의 4제곱. 이게 훨씬 쉽죠? 그냥 어려운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얘가 짝수일 확률. 아, 이게 전체고요. 짝수일 확률은 당연한 거잖아. 뒤에 2가 올 때와 4가 올 때.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자리는 뭐야?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3자리. 여기 올 수 있는 게 5가지, 5가지, 5가지고. 얘도 똑같잖아요. 5가지, 5가지, 5가지고 올 수 있죠? 왜? 중복을 허락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5의 4제곱분에 대해서 5의 세제곱이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2번 있으니까 곱하기 2다 이거죠. 너무나 쉽죠? 이거 계산 안 하는 거 알죠? 이거 여기서 625 계산하는데 안 하죠 이거. 세제곱 나눠서 5분의 2야 그냥. 됐죠? 그 다음에 자 7번 가볼게요. 7번, 8번 뭐 똑같은 얘기. 다 복습이에요. 그냥 복습 차원에서 그냥 할게요. 그냥 재미삼아. 응? 알지?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걸 했었지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했었지. 7번 아보카도냐 이게? 아보카도인가? A, V, O, C, A, B, O 아보카도 같은데 1년로 나열한답니다. 잘 보세요. 얘를 1년로 나열할게요. 7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7팩일 거예요. 오케이? 근데 똑같은 게 5가 하나가 있고요. 5밖에 없네. 아, A도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기 때문에 2팩을 나누는 거죠. 이게 뭐예요? NS예요. 계산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면 되니까. 이거 됐고요. 근데 모음끼리 이웃한대요. 아, 모음끼리 이웃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와 O를 묶어주세요. 묶어버려. 같이 있을 거니까. 남는 게 V, C, D. 되나? 7개 중에서. 맞죠? 맞죠? 틀리면 알파벳이 약해. 눈에 잘 안 들어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됐죠? 이렇게 됐죠? 얘네가 같이 있고 싶다는 게 묶어서 넷을, 하나, 둘, 셋, 넷을 돌린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얘 넷을 돌리는 거니까 4팩이 됐지. 근데 이런 게 몇 개 생기냐? 잘 보세요. 그럼 얘네가 순서를 바꾸는 것만큼 생길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뭐 이거 열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거가 됐어. V 덩어리 CD가 열거됐다면 얘네끼리 바꾸면 그만큼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각각. 맞죠? A가 이 뒤로 갔어. 야, 나 안 붙어 있을래. 그만큼 한 번 더 생기는 거야. 4팩만큼. A가 또 이 뒤로 갔어. 4팩만큼 또 생기는 거잖아.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결국엔 A 2개와 O 2개가 열거되는 만큼 생기는 거니까 또 4팩 나누기 2팩, 2팩만큼 생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을 열거하는 만큼 이만큼이고 거기서 지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이만큼. 얘를 갖다가 이 전체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알았지? 그냥 했던 거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요. 여기 쭉쭉 보고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복습 차원에서. 자, 우리 이제 필수예제 몇 번을 하고 할까요? 쳐보세요. 우리 이제 필수예제 몇 번 할 차례입니까? 우린 이제 필수예제 몇 번 할 차례일까? 잘 보고 있네. 아하. 자,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 초록색 공 2개가 있어요. 여기서 동시에 4개를 꺼내냅니다. 그래서 흰 공. 흰 공을 맨날 H라고 했어. 흰 공을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해줘. 아, 제가 영어가 약하구나. 흰 공이 원래 화이트죠, 화이트. 자꾸 W였어. 8번. 흰 공이 몇 개? 3개. 검은 공, 블랙이 몇 개? 2개. 그 다음에 초록, 그린인가? 그린이 몇 개가? 5개가 있어요. 됐죠? 여기서 잘 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낼 때 알았지? 이게 전체 사건인 거야. 여기서 공을 꺼내는데 공을 4개를 꺼낼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뭐뭐 할 때, 쉽게 말하면 전체 가지수는 뭐뭐 할 때, 그때까지가 전체 가지수였지. 뭐뭐 할 때, 그때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8개를 꺼낼 때잖아, 맞죠? 그래서 공이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으니까 10개 중에서 4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10C4예요. 오케이? 야, 잘 봐. 이거 좀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잘 봐. 선생님, 이건 뭔가요? 뭘 말이야? 공이 이렇게 있는데, 됐죠? 내가, 잘 봐. 여기서, 문제 풀면서 얘기했다. 이게, 지금은 10C4가 큰 문제가 없는데, 네가 나중에 헷갈리잖아. 잘 봐. 1번 풀고 설명해 줄게. 선생님, 4개가 모두 초록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랬잖아요. 맞죠? 오케이? 4개가 모두 초록공인 거니까, 초록공 4개를 뽑는 걸 볼게요. 초록공이 몇 개 있어? 5개가 있어. 근데 우리가 거기서 몇 개를 뽑는데요? 4개를 뽑는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한다? 5C4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다? 5개예요. 오케이? 자, 답을 내볼게요. 10C4를 계산하면 210이랍니다. 210. 그래서 210분의 얼마? 5가 돼서 얘가 얼마다? 5를 약분하면 42.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이렇게 하면 항상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걸 꼭 많이들 물어봐. 선생님 보시오. 선생님 보세요. 초록색 공이 일단 그린이야. 그린. 초록색 공이 그린 5개가 있으면요. 선생님 거기서 모두 초록색을 뽑으면요. 4개를 뭘 뽑던지 간에 다 초록색이니까 경우수가 1개 아닌가요? 엄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케이? 다시 선생님 초록색 공이 5개가 있지만 내가 거기서 어떤 4개를 뽑던지 간에 다 초록색이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거는 초록색 공의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든가 색깔만 초록색인 거야. 초록공인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실이 똑같이 그려져 있죠? 근데 똑같은 초록색 공일지라 하더라도 봐봐. 내가 잘 보세요.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다는 거는 왜 경우수가 5가지냐면 내가 공을 해서 얘를 잡고선 잡았어. 맞지? 이거 공을 잡았어. 그러고서 얘를 뽑을까 말까 하자. 얘 안 뽑을래. 그럼 나머지 4개 하는 거죠. 이거랑 요 공을 잡고선 얘를 뽑을까 말까 하자. 얘를 안 뽑을래. 그럼 얘를 안 뽑는 거 얘를 안 뽑고 내가 뽑아보자는 말이야. 맞지? 그럼 이 공을 안 뽑을래. 이걸 안 뽑을래. 색깔은 똑같지만
뽑혀서 나오는 색깔은 똑같지만 가지수는 뽑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 공과 이 공을 다르게 봐야 돼요. 뽑을 때는 색깔은 똑같지만 이게 됐다 헷갈린단 말이야. 오케이? 다시 내가 5개 중에 있어. 5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가지수는 그냥 5C4야. 5가지야. 오케이? 근데 녹색에서 초록색에서 5가지 중에 4가지를 뽑고 나면 어떤 결과를 봤을 때 뽑는 건 5가지지만 색깔은 다 초록 한 가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꺼내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지 뽑고 나서 색깔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이걸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 뽑았을 때 색깔의 종류를 물어보면 한 가지야. 됐나? 근데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면 공을 4개 동시에 꺼낼 때야. 꺼낼 때. 꺼낼 때니까 이게 꺼내는 방법이잖아요. 210가지가 꺼내는 방법이지 색깔의 가지수를 묻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럼 내가 1번에서 묻는 거는 이걸 뽑는데 녹색, 초록색만 나오도록 뽑는 가지수니까 이렇게 뽑아도 초록색이고 이렇게 뽑아도 초록색이잖아. 이렇게 다른 경우죠. 공이 다르잖아. 일단 똑같이 생겼을지라도 다른 공 아닙니까? 요게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만 인식한다면 그냥 5개 중에 4개를 뽑으면 된다. 물론 그 5개의 색깔은 다 뭐다? 초록이다. 됐죠? 자, 요거 이해 안 되면 수업 끝나고 계속하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뭐 이거 이것도 똑같아요. 흰 공 2개, 검은 공 2개인 거니까 뭐 뻔하죠. 흰 공이었잖아. 3개 중에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공 2개 중에 2개를 뽑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걸 얼마나 나온다? 210을 나온다.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다른 건 어렵지 않아요. 3번도 그렇고. 오케이? 중요한 건 1번에서 왜 초록공만 뽑았을 때 그게 한 가지가 아니고 5가지인가? 왜? 우리가 여기서 묻는 건 꺼내는 방법 수를 물어본 거지 꺼냈을 때 색깔의 방법, 색깔 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응? 됐죠? 선생님 이씨는 검은 것 중에 검은 걸 뽑아봐. 검은 게 2개인데 2개 뽑아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이건 맞죠. 2가지가 있으니까 2개 다 뽑는 거 하나밖에 없지만 얘도 3C는 3이란 말이야. 맞죠? 여기서 2개를 뽑아. 3개 중에서 흰색이 나오도록 2개를 뽑는 거는 또 해보자고 또 이렇게. 이걸 이해해야 돼. 흰색 공 있으면 내가 2개를 뽑는 거면 이거를 뽑을까? 마치 두 손이 들어가면 이렇게 뽑을까? 이렇게 뽑을까? 3가지가 탄생하잖아. 물론 그 색깔을 뽑고 나면 색깔은 2가지지만 우리가 문제 시작에서 뭐라고 그랬어?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니까 꺼낼 때의 수를 구하는 거다. 알겠니? 이거 어렵다니? 됐죠? 자, 이해가 되시면 됐죠?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가볼게요. 뭐 2개 남았습니다. 자, 이 2개를 가볼게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 아직 안 되면 따로 문제 보세요. 얇게요. 가능성. 그 다음에 9번. 비중의 9번을 볼게요. 자, 이건 뭐 중복조합인데, 제가 1번. 이게 중복조합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거지,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구하면 되니까. 프리지아, 장미, 그 다음에 수선화, 튤립.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활용할 5개의 꽃을 구입할 때 각 종류의 꽃은 5송이 있다. 그러면 내가 총 여기서 네 종류가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꽃을 5송이를 살 거야. 그러면 이게 같은 뜻이에요. 꽃이 충분히 많다 라는 뜻이나 각 송이가 5개 이상 있다. 5송이 이상씩 있다가 같은 뜻이에요. 왜냐? 난 어차피 사봤자 5송이밖에 안 살 거니까 얘가 엄청 많든 아니면 5개도 있든 내가 선택할 때 5개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건 얘기가 다르죠. 얘는 4개밖에 없다. 그럼 약간 고민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됐죠? 얘가 겁나 많든 5송이 이상 있든 난 5개밖에 안 뽑을 거니까 내가 꽃집 가서 나는 5송이 살 건데 프리지아가 왜 10송이밖에 없어요? 근데 가게 사장님이 몇 송이 사실 건데요? 최대 5개를 살 거예요. 섞어서 5개 살 건데요. 그럼 그냥 사, 이 새끼야 그럴 거 아니야. 넌 어차피 다 합쳐서 5개밖에 안 살 건데 얘도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얘도 5개가 있으면 얘가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뭔 상관이야. 오케이?
난 5개밖에 안 살 거니까 5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각자. 됐죠? 그래서 각 종류가 5개 있다나 겁내 많다나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경우수를 보자고요. 내가 4개 중에서 중복으로 허락해서 5개를 살 거야. 그럼 이거죠. 얘들아, 프리지아하고 장미 이거를 합쳐서 5개를 사라. 그러면 오빵빵빵 해도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오빵빵빵 이런 거. 그 다음에 41빵빵 이런 거. 4빵 1빵 이런 거. 이걸 다 살 거 아니야. 이게 중복 조합이었죠. 그렇죠? 얘네가 될 수 있는 게 0 또는 자연수. 의미하는 정수의 개념이 영자였어요. 영자. 0 또는 자연수. 그럼 0 또는 자연수면 잘 보세요. 중복을 허락하니까 내가 얘 뽑고 얘 하나, 얘 사고 얘 사나. 어차피 순서 상관이 없어. 그 조합이고요. 맞죠? 조. 뽑은 걸 또 뽑을 수 있어. 프리지아 사고 프리지아 살 수 있으니까 중복 조합이란 말이죠. 오케이? 나는 몇 번 선택하는 거야? 5개를 선택하는 거야. 뭘 살까? 프리지아 살까? 장미 살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그래서 선택을 가질 수가 4개 중에서 하나 사고 또 뭐 살까? 사고 뭐 살까? 5번을 선택하는 거니까 4H5예요. 자, 중복 조합은 개념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체 가주수입니다. NS. 됐나? 그때 수소나가 2송이 포함될 확률이에요. 자, 수소나가 2송이냐 2송이 이상이냐 다른데, 알바? 수소나가 2송인 거니까 이 2송을 뽑아. 그러면 프리지아하고 장미하고 튤립을 합쳐서 몇 송이만 사면 되냐면 3송이만 사면 되잖아. 2송이 샀으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3빵빵 되고 2, 1빵 되고 하나 되잖아요.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0 또는 자연수. 0자잖아? 그러니까 3H3이에요. 그래서 이것분의 1의 답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중복 조합인지 아는 거지 이걸 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 확률은.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500원짜리가 동전이 8개를 500원짜리 동전 8개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넣는다. 자, A 저금통, B 저금통, C 저금통에 넣을 거예요. 됐죠?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를 넣으세요. 동전은 구분하잖아요. 자, 동전 통은 구분되는데 얘는 똑같단 말이야. 잘 봐요? 동전이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나,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나 순서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전 넣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A 동전 하나를 갖다가 A에 넣고 A에 넣을 수 있죠. 중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동전 5개를 갖다가 동전을 갖다 똑같은 동전 8개를 어디다 넣을지를 선택하는 거야. A에 넣을까, B에 넣을까, C에 넣을까. 8번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8개란 말이야. 선택하는 거. 됐나요? 근데 얘가 0자면 중복 조합인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각 저금통에 적어도 1개는 넣어냈잖아. 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8개 넣을 건데 8, 빵빵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야. 적어도 1개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아이 귀찮아. 그러니까 1개씩 미리 넣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A 다시 플러스 B 다시 플러스 C 다시 추가로 뽑아야 할 개수가 몇 개다? 8개에서 하나씩 뽑았으니까 5개가 될 거고 얘는 추가로 뽑는 거니까 이미 하나씩 뽑았으니까 5빵빵 가능하죠. 빵 5빵 또는 3, 2빵 이거 가능하잖아요.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영자예요. 의미 아닌 자연수. 그래서 결론보다 3H5죠. 이제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거 우리가 구할 거만 구할 거는 3H5. 전체는 원래 3개 저금통이 넣을 때잖아. 3개 저금통이 넣을 때 그러니까 넣는 거 이게 전체 가지수야. 그냥 넣는 거. 3개의 저금통이 넣는다 그러면 그냥 뭐예요? 3H8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 NA라는 거는 보다 적어도 하나씩은 넣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다? 3H. 이것분의 이거. 이게 확률인 거죠. 오케이. 3개씩 넣을 때 적어도 1개씩 들어가는 경우에 확률을 구하세요. 있죠? 자, 10번. 자, 통계적 확률입니다. 통계적 확률이 문제에 나오면 이런 10번 유형밖에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건. 다른 건 의미 없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럼 별 시험에 안 나와요. 알았죠? 나온다면 이런 거예요. 10번 같은 거. 통계적 확률이 나온다면. 잘 보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문제는 몇 번입니까?
쳐보세요. 몇 번입니까? 이제 마지막 문제.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몇 번? 그렇죠? 10번입니다. 됐죠? 자, 10번 문제. 자, 마지막. 자, 검은색, 흰색 공과 검은색 공이 합쳐 10개가 있는데요. 몇 개씩 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를 동시에 꺼냈을 때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험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니 뭔 소리야? 3번의 한복골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무슨 소리야? 잘 봐. 잘 봐. 이때 주머니에 몇 개의 흰 공이 들어있는지 구하시오. 잘 봐. 주머니 속에, 자, 이거 잘 봐야 돼. 주머니 속에 몇 개 흰 공이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몇 개 흰 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추측이라는 얘기죠, 약간. 그치? 잘 봐. 잘 봐. 그럼 여기서 뭐야? 흰 공. 얘가 n이라고 생각하면 합쳐서 10개인 거니까 얘는 10-n개야. 됐나요? 자, 그러면 잘 봐. 이거를 지금 뭐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게 왜 통계적 추정이냐면, 잘 봐. 내가 여기서 흰 공과 검은 공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 몇 개를 2개를 뽑았어. 그리고 색을 확인한 거야. 됐죠? 공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공을 2개를 딱 꺼내서 색을 확인했어. 그랬더니 흰색일 수도 있고, 2개를 또 꺼내서 넣고 다시 또 뽑아. 검은일 수도 있고, 그랬더니 흰색 검은색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걸 계속 한 거야, 계속. 무한정. 오케이?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 번 반복하였다 이거야. 내가 이거를 10번만 반복하거나 했을 때와 20번 반복했을 때는 확률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왜? 몇 개인지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니까. 자, 문제가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냥 수학적 확률의 개념은 얘가 6개이고 얘가 4개일 때, 오케이? 그 중에서 뭐 3개 중 2개, 이렇게 했을 때 공을 2개를 뽑으면 둘 다 흰색이 될 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구하면 수학적 확률이에요. 오케이? 이걸 다 주고, 그래서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가지수를 구하고, 그 중에서 흰색이 나올 때 직접 구하는. 그래서 몇 가지 중에 몇 가지라고 하면 그거는 수학적 확률인데, 얘가 몇 개인지 모른다는 말이야.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그냥 계속 뽑아보는 거야. 2개씩 계속. 2개씩 계속 뽑아서 흰색을 보는 거예요. 흰색이 나올 때가. 그래서 10번을 그 행동을 했을 때랑 100번 했을 때랑 1000번 했을 때가 당연히 다를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어떤 여기서 여러 번 했다는 얘기죠. 그걸 무한정 많이 해서 그게 일정한 어떤 그 나오는 확률이 일정해졌다 이거야. 통계적 확률이. 오케이? 몇 번 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 했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했더니 3번에 한 번꼴로 뭐가 나왔다? 2개가 모두 흰공이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사건 A라는 거는 뭐냐면 흰공이 2번 나오는 거야. 흰공 나오는 사건이거든. 근데 그 사건을 해봤더니, 이게 확률 해봤더니 흰공 나오는 사건이 얼마나? 3분의 1이더란 말이지. 오케이? 겁나 많이 해봤더니만. 됐나? 그러면 여기 몇 개 흰공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통계적 확률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잖아. 근데 그거를 겁나 많이 해서 어떻게 한다? 이 통계적 확률이 곧 뭐하고 똑같다? 이건 지금 통계적 확률이에요. 겁나 많이 해봤더니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통계적 확률을 뭘로 대체하자? 수학적 확률을 대체해서 푸는 그런 형태예요. 왜 이게 3분의 1이었겠니?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확률을 해보는 거야, 이쪽을. 수학적 확률을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가지수가 10C2죠. 오케이? 근데 그 중에 흰색이 N개가 있다고 치면 NC, 흰색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를 할 거 아닙니까?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거를 겁나 넣다 뺐다 해서 하는 거는 수학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인데, 나는 그걸 예상할 때 어떻게 한다? 수학적 확률 하겠다 이거야. 왜? 통계적 확률을 겁나 많이 하면 수학적 확률로 가까워지는, 수렴하니까. 됐죠? 그리하여 계산하면 끝납니다. 답만 구하면 끝나요. 3분의 1, 얘는 10C 이건 거니까 10 곱하기 9 나누기 2가 될 거고요. 됐죠? 얘는 2분의 NC인 거니까 N,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이거잖아, 맞지? 분자분모 2를 곱하고요. 없어져? 0. 됐나? 양변에 90을 곱해주면, 이쪽에 90을 곱해주면 얼마지? 30이 되죠? 30이 바로 뭐야? N 마이너스인 거니까 6 넣어주면 6, 5, 30이죠?
아, 그래서 어떤다? 얘가 몇 개가 있다고? 6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거야. 왜? 그냥 추정한 거니까. 왜냐면 내가 이거를 이렇게 3분의 1을 구한 걸 10,000번을 해서 했는데 막상 이걸 3만 번 해봤더니 이거 확률이 바뀌었단 말이야. 4분의 3으로. 여기까지 안 바뀌겠죠. 뭐 10만 번 했더니 걔가 뭐 30분의 11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얘는 30분의 30이지만 그걸 10만 번 했더니 30분의 10이 되고 뭐 20억 번 했더니 걔가 뭐다? 300분의 110이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6개라고 어떤다? 볼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게 통계적 확률의 의미예요. 통계적 확률은 어떤다? 우리가 직접 확률을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없어. 이걸 모르잖아. 맞지? 그랬을 때 어떤다? 여러 번 해서 나온 그 값, 가까워진 그 값 3분의 1을 수학적 확률로 대체할게요. 라는 게 통계적 확률의 의미입니다.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82, 83 기하학적 확률인데요. 이건 뭐 특강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렇죠? 문제 풀게 되면 나중에 또 해줄게요. 해보니까 하자. 하자. 이거까지 하면 그 의미가 끝나서 이게 좀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83쪽에 문제만 들어보세요. 미안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잘 봐. 자, 특강 1에 보면 잘 봐. 기하학적 확률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그렇죠? 밑에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별로 깔끔하지 않아서 그냥 특강 1만 그냥 듣고 끝내세요. 여기 숙제 안 풀어도 되니까. 자, 봐. 정사각형 이렇게 있어요. 얘가 2고 얘가 2야.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P를 잡아서 뭘 만들 거냐? 이렇게 둔각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A, B. 오케이? 자, 그러면 둔각삼각형 P, A, B가 둔각삼각형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확률을 구하세요인데 잘 봐. 이런 게 전형적으로 수학적 확률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점이 몇 개야? 맞지? 이런 P가 될 수 있는 점이 몇 개냐고. NX가. 수십만 개일 거 아니야. 비교가 안 돼요. 가짓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넓이하고 넓이를 하는 거예요. 즉, 이 P가 나올 수 있는 이 넓이가 얼마다? 전체 넓이가 얼마야? 4죠? 이렇게 넓이를 한다고요. 그럼 둔각이 나올 때는 언제냐? 잘 보세요. 직각이 나올 때를 볼게요. 직각이 나올 때 둔각삼각형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이 나올 때는 얘를 지름으로 하는 이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에 여기 P가 이렇게 있으면 됐죠? 원에 있으면 이게 뭐다? 직각이 된다. 이거 기억나죠? 됐습니까? 직각삼각형에 외접원이 있으면 외접원은 빗변이 바로 뭐가 지름이 됩니다. 얘가 지름의 중심이고 그래서 P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직각이고 P가 그거보다 안으로 들어오면 됐죠? 요 반원을 그렸을 때 이걸 지름으로 해서 반원을 그린 것보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얘가 각이 90도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둔각 이 바깥에 있으면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넓이를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넓이 된 넓이 전체 넓이분의 P가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라는 거는 반지름이 1인 거니까 파이 r 제곱의 반이겠죠. 2분의 1 맞나? 맞죠? 이 반원의 넓이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8분의 파이 넓이를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근데 잘 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이거예요. 자, 이게 둔각이 될 때고요. 그럼 예각이 될 때 언제냐면 예각이 될 때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체 넓이 4에서 8분의 파이 빼주면 돼요. 이 넓이를 빼면 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둔각일 때고요. 얘가 예각일 때란 말이야. 직각일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있잖아요. 직각일 때 여기 있으면 다 직각이잖아. P가. 맞죠? 이렇게 다 직각이거든. 근데 자, 둔각일 때와 예각일 때 합치면 전체 확률이 얼마 되면 4가 넓이 4잖아. 맞지? 미안해. 이거 4로 나눠야지. 4. 됐죠? 8분의 미안해. 잠깐만. 미안해. 뭐 한 거야? 미안해. 이게 확률이죠. 확률. 그러면 예각이 될 때는 전체에서 둔각이 될 때 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빼거든요. 그냥 선생님 왜 직각일 때 고려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냥 구하면 직접 구한 것처럼 전체 4에서 1 마이너스 요 둔각일 때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되거든?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그럼 이제 뭐가 없냐면 이거 해보면 둔각과 예각 합치면 1이 돼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왜 직각일 때 안 합니까? 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직각이 될 때는 이 선 위에 있을 때죠.
근데 내가 지금 4라는 게 넓이야. 넓이분의 넓이를 하는 거거든? 그럼 P가, 여기 점들이는 무수히 많은 P가 있긴 있어. 직각이 되는 게. 넓이를 따지면 선은 넓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직각이 될 때를 구하세요. 그러면 4분의 넓이가 빵인 거니까 없는 거예요. 확률상.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지만 참고하세요.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여기는 기하학적 확률은 그냥 들어두는 걸로 만족하시고요. 됐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만족하시고요. 자, 지금 어디까지 하시면 되냐면 지금 자, 81쪽까지가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진도 더 나가고. 자, 일단 거기까지 합시다. 자, 83쪽까지 지금 푸시면 됩니다. 아니, 거의 80 어디까지? 81쪽까지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 알았죠? 하면서 질문 있는 사람 연락하세요. 펜톡으로. 오케이. 나가세요. 나가세요. 바이바이.